지난번에 마그네슘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지인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나 혹은 주의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그네슘을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영양소, 나쁜 영양소는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질문 주신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요,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은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눈밑 떨림과 같은 경련입니다. 흔히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죠. 발에 쥐가 자주 나시는 경우도요. 마그네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불면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은요,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요,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상처 회복이 느려지게 되고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장염, 방광염 등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맥과도 마그네슘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도 마그네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의 부족 증상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비타민 B1의 대사에 마그네슘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통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칼슘이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칼슘은 마그네슘과 반대로 근육을 긴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평활근의 수축과 경련으로 인해서요, 신경이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뇌 주변의 근육에서 발생하게 되면은요, 근육의 긴장성으로 인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장장애나 위경련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은 마그네슘이 결핍되었다고 한다면요, 세로토닌 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마그네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이제는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계시는데요. 질문하셨던 것처럼 마그네슘을 드시는데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모든 영양소와 기능성 물질을 드실 때는요, 주의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죠.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혈액검사 수치 중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륨을 비롯해서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을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장과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마그네슘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네랄과 약과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을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성분들이 모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좋지 않으신 분은요,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또는 간에 좋다고 하는 식품도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시다면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시고요. 꼭 드시려면은 그 병원에 가셔서 문의를 하고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좀 더 특별한 경우인데요. 방실 차단 부정맥이 있으신 분도 마그네슘의 과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우시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수축함으로 심장이 뛰게 되어지는데요. 요즘은 개구리를 해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적에는 개구리를 해부했었거든요. 그리고 개구리 다리에 건전지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내면요, 죽은 개구리 다리가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장도요, 우리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심장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전류는 동방결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요, 심장의 상부 심방을 통과한 후에 심방결절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기 배선함을 통해 가지고 심장의 하부 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근 두근 이렇게 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가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그네슘 성분은요, 방실 차단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혈압인 경우 기력이 없고 어지러움증을 쉽게 느끼시게 되는데요. 이런 저혈압을 가지신 분이 마그네슘을 과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혈관에 있는 근육층이 이완되어져 가지고 혈압이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혈관의 긴장도가 낮아지게 되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혈압이 높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적극적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심장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맥이 아주 약한 서맥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맥박이 너무 느리고 약하게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그네슘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맥박이 더 낮게 더 천천히 뛸 수가 있고 어지러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요,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려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게 되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육 긴장이 너무 완화되어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쉽게 넘어지는 근력 저하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심한 탈수 상태인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요,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액 속에 마그네슘 성분이 섞여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수액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요, 탈수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마그네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일반 수액을 먼저 맞고 난 다음에 탈수 증상이 진정된 후에 마그네슘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장이 마비가 되는 경우에 마그네슘을 섭취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마그네슘이 장의 근육을 이완시켜 가지고 장의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하수가 있는 경우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 마그네슘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실 때 드시는 제품에 특정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겹쳐서 드실 때는 과다 섭취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예전에 비타민 D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이라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채소를 비롯하여서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져 있어서 식품을 통해 섭취한 마그네슘의 부작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약품으로 하루에 350mg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요, 대장의 수분 함량이 늘어나서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을 비우는 용도로 드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마그네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신장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마그네슘을 드셨을 때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시게 되면 부작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으로 드신다고 해도 설사가 계속된다고 하시면요, 일단 드시는 것들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